안녕하세요. 3학년 8반 22번 이준입니다. 이번에는 2017학년도 수능 나형 30번으로 돌아왔어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정답률이 3%밖에 안 됐던 수학 나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연계를 선택하든 인문계를 선택하든 고3 때까지는 이런 문제를 풀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인데 이건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분적인 실력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거 역함수인 gx가 있대요.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4f'x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은 f' 합 gx와 같다. 근데 이 방정식이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요. 일단 fx라는 게 3차 함수고 저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분석해 볼 거예요. 가형이든 나형이든 30번은 무조건 주어진 함수를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 증감을 알 수 있으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 이거를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f'x가 근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는 증감이 없는데 a가 지금 0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직관적으로도 gx 역시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에서 가정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k 값을 기준으로 fx와 gx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는 0일 때. k는 0일 때가 왜 특이값이냐면 얘네가 이 특수한 점인 원점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fx는 이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면서 그려지고 gx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선에서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글씨가 좀 더러운 점 양해해 주세요. 이게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k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지금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fx가 지금 y절편이 y절편이 k잖아요. k가 0보다 크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gx는 쉽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 k가 0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이제 다음 단계는 제일 중요한 이 식을 좀 관찰해 봐야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fx니까 f'x 같은 거는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대입해 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했는데 지금 gx가 f'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 써주면 3 곱하기 gx제곱 마이너스 6 gx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6 해주고 얘는 f'x를 대입한 상태에서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세한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완전제곱식은 완전제곱식 꼴이니까 a제곱은 b제곱이면 대수적으로 a는 b 아니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gx-1이 2x-1 그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gx-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두 경우 모두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해를 가져야 되니까 케이스 1번부터 따로따로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gx-1은 2x-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양변에 1을 더해주면 gx는 2x가 되죠. 근데 gx라는 걸 저희가 직관적으로 바로 그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f 프라임 x부터 볼게요. f 프라임 x를 아까 저희가 구했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 당연하게 3이요. 3. 그 x에 1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y는 fx가 y는 g 프라임 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에 뭐 어떻게 보면 역수가 g 프라임 x의 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3이라 3. 근데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f 프라임 x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 항상 값이 양수인데 최소값이 3이면 그 역수에 대해서 최대값은 저희가 아까 구해준 3분의 1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시 그 우변에 있는 EX를 봐주면 얘가 기울기가 2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뭐 GX가 K값과 관계없이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려주시고 얘가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y는 2x랑 만나게 해야 되니까 얘는 뭐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점씩 하나의 근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고 다시 유의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범위가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까지인데 여기에서 근을 가져야 되고 그 밖의 범위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gx를 일단 그렸어요. gx를 그리고 y는 2x, y의 교점이 이 범위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k 지금 저희가 k 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k라는 거는 아까 살펴봤듯이 fx 그래프의 y절편이자 지금 gx 그래프의 절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y는 2x라는 이 우변에 있는 식은 고정된 값이고 저희가 gx를 움직이면서 k 값이 최소인 지점이랑 최대인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범위를 표시해뒀어요. gx랑 ex가 가장 만나는 경우에 k가 가장 작으려면 크려면 말이 헛나왔어요. 다음과 같이 0,0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그 gx가 y는 2x와 0,0에서 만날 때 실제로 계산을 해주시면 k가 여기 나와요. 그 자세한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에 이식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공간 낭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는 최소인 경우를 찾아줬을 때 1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지금 G1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F1은 8 플러스 K는 1이니까 K는 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 1에서는 그러니까 GX가 2X일 때는 K값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케이스 2 같은 경우도 딱히 어렵지 않아요. g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k 값에 의해서
얘의 위치만 변하게 되니까 얘는 그냥 고정된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얘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주면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이제 gx를 이동시켜가면서 이 범위에서 근을 낼 수 있는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k 값이라는 게 최대일 때는 지금 gx가 이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러니까 딱 교점의 x좌표가 1일 때 일 거니까, g1은 0일 때 f0은 k가 되니까 얘가 지금 g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f0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최대일 때 케이스 2에서는 k가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그림에서 k 값이 최소가 되려면 g0이 2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f2가 8 플러스 k인데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k값 범위가 마이너스 8에서 1까지가 나와요. 근데 범위가 두 개 있는데, k값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는 범위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k는 마이너스 8 이상 1 이하가 돼야 되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8이고 x 값은 1이 돼야 돼가지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64 플러스 1, 즉 65가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진짜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마스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학년 9반 12번 박성훈.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g'x는 늘 3분의 1 이하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나 조건으로는 리미트 x값이 3으로 갈 때 x 빼기 3 곱하기 gx분의 fx 빼기 gx는 9분의 8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f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저희는 fx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g'x와 f'x는 서로 역함수의 도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역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g'x가 3분의 1 이하라면 여기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f'x는 3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거 정정해 주세요. 3분의 1이 아니라 3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x값이 3으로 갈 때 분 모값은 0으로 가는데 이 값이 9분의 8이라는 어떤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하므로 x값이 3으로 갈 때 분자의 값은 0, 즉 f3 빼기 g3이 0이 돼서 f3의 값과 g의 3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둘의 함수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 조건에 있는 이제 보기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각각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값이 3분의 1 곱하기 f'3 빼기 g'3이 되는데, 이 값이 9분의 8이라는 걸 주어졌기 때문에 f'3 빼기 g'3은 9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g'x 값은 3분의 1보다 작고 f'x는 3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 둘의 차가 9분의 8이 되기 위해서는 f'3의 값은 3, g'3의 값은 3분의 1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f3은 3, f의 함수값이라는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었고,
F'X는 3이라는 거를 또 나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그때 F'X는 최소값으로 3을 갖는 2차 함수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F'X를 이제 3x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정리를 하면 3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분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의 값을 구해보면 x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30x가 되고, 이때 f323이라는 함수값 조건을 활용해서 상수항인 마이너스 33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이기 때문에 fx에다가 x는 1을 대입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3학년 2반 연준입니다. 연속함수 fx가 f1은 1, f2는 2이고 닫힌 구간 1에서 2까지 fx가 x 이하입니다. 함수 fx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를 gx를 할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g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f1은 1이고 f2는 2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에서 fx가 x 이하이다. 즉 fx 그래프는 이 y는 x 그래프보다 밑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1부터 2까지만 대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x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f1과 f2의 함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바로 1대1 대응이란 뜻인데요. f1보다 f2가 더 크므로 fx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fx를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를 먼저 구해봅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넓이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gx로 합니다. 1부터 2 fx의 그래프가 있으니 역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역함수는 이러한 모양이 될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는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반달 모양 이 부분이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fx와 gx를 더하면은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gx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나올 텐데요. 이 직사각형은 1부터 2까지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1.5니까 2배를 해주면 높이가 3. 그래서 넓이는 3이 되겠네요. 매우 쉬운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fx가 3차 함수라는 조건 가나 그리고 보기가 있습니다. 또 따로 gx를 정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보기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보기를 보면 gx의 프라임 값을 묻고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하여 일단 gx를 미분해 보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따라서 g'x는 fx 더하기 xf'x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이 있으므로 일단 0을 대입해보면 g'0은 f0 더하기 0 곱해서 어차피 0인데 f0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g'0은 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열린 구간 0,c라는 값을 주고 있으므로 g'0은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g'2를 계산해보면 f2 더하기 2f'2인데 문제에서 f'2는 마이너스 2분의 1
F2라는 값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결국 얘도 0이 됩니다. 이때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열린 구간 0,2에서 G'C는 0이 되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다 조합해보면 fx의 개형과 거기에 x를 곱한 gx의 개형이 대충 나올 텐데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값을 설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는 무조건 0을 지나야 하고 gx는 여기에 x를 하나 더 곱한 것이므로 x는 0 인수를 두 개나 가지므로 x는 0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10과 2에서 그 값을 각각 가져야 하는데 gx가 여기서 그 값을 가져야 하므로 그 원함수인 fx도 그 값을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fx를 대충 추론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C에서 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x를 한 gx의 개형을 그려보면 0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가지고 C에서는 여전히 극값, 2에서도 여전히 극값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죠. 이때 문제에서 묻는 값은 gx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서 그 값을 갖는 값들을 표시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4개라고 하고 있으므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2번입니다. 저는 3번 문제를 설명할 유연경이라고 합니다. 3번 문제에서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3가지를 만족하는데 먼저 가하 조건은 함수 x제곱 더하기 3fx는 x는 0에서 극값 11을 갖는다 라는 것에서 먼저 극값 10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 식에 0을 대입하면 3f0은 10이어서 f0은 4가 나오고 그리고 극값을 가진다는 것에서 x제곱 플러스 3fx를 gx라는 함수로 두고 g'x는 x제곱 더하기 3f'x 플러스 2xfx가 되므로 g'0이 0이 되어야 x는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f'0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나 조건은 곡선 y는 fx 위의 점 2, f2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것인데 f2, f2에서의 접선은 y는 f'이 x-2 플러스 f2로 둘 수 있고 여기에서 원점을 지난다는 것에서 0,0을 대입하면 f2 2f'E는 0입니다. 여기에 fx의 식에 대입을 하면 4a 플러스 b는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조건은 f'1이 마이너스 2와 8 사이라는 것인데 위에 있는 4a 플러스 b는 1을 통해서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부등식에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6과 5분의 4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4a 플러스 b는 1이므로 b는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4이고 그러므로 f3은 대입하면 2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먼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주어진 식과 같이 주어져 있고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2번 바뀌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하므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t에 대한 방정식 dt분의 d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써보면 dt분의 dx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식을 토대로 dt분의 dx를 구해보면 dt분의 d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플러스 12로 구할 수 있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플러스 12라는 이 2차 방정식을 기역이라고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역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역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4분의 d를 구해보면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2가 되고 괄호를 풀어주면 이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수분해 해주면 k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하므로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둘 다 양이므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두 실근의 합이 2k이므로 이 값이 0보다 커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므로 두 실근의 곱인 k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면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하며 0보다 커야 합니다. 겹치는 조건의 1, 2, 3에서 구한 k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구해보면 이 색칠한 부분이 되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k는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 k가 10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k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총 5, 6, 7, 8, 9로 5개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학 2에 나오는 역함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인데 이 함수의 역함수로 gx를 할게요. 그 gx가 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그리고 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gx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fx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이거죠. 좀 글씨 이상하네요. 3x제곱 더하기 4x죠.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예요. 그죠? 자, 이 도함수에 실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x라는 이 함수의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구해볼게요. 뭐 근해 공식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희는 좀 쉽게 하려고 판별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차항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쓰면 되겠죠. 그냥 d가 아니라 4분의 d 쓰면은 2분의 b 3 제곱하면 9 빼기 1ac 하면은 3, 4, 12 그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게 되고 도함수에 실근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도 극값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 개형이 뭐 요렇게나 우리가 삼중근 이런 게 아니고요. 증가만 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런 함수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여기 fx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그리고 원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지나요. 우리 fx가 이렇게 지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항등함수 y는 x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 함수가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이 정보만 가지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점 하나는 찍어가지고 조사를 해볼 건데 일단 1이 제일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한번 넣어볼게요. f1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은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해주면은 1 빼기 3 더하기 4 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1, y좌표는 2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항등함수가 지나야 되는 1,1보다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항등함수가 그려줄게요. 여기 요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좀 이어줄게요. 자, 이건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1에서 2 중에서 1은 구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 2는 어떻게 될까요? 2의 경우에는 여기가 2라고 치면은요 뭐 이쯤 되겠죠? 점이 뭐야, 자, 여기가 이쯤이 2라 해볼게요. 타고 올라가서 이쯤이 뭐가 되겠죠? 이 점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F2를 구해볼게요. 아까 F를 구한 거 바로 밑에다가 어디갔죠? 네,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F2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해주면은 8 빼기 4의 3 12 더하기 4 그래서 8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이 점이 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정말한데 그냥 알아보실 수 있겠죠? 대충 제 설명 따라온다면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이 아니죠, 여러분. 4죠, 4.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 네, 여기 4예요, 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인테그럴 일단 f의 1에서 2까지는 요 넓이가 되겠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요 넓이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gx도 한번 이제 구해줄 건데 솔직히 gx 지금 여기다가 막 또 다시 그려가지고 하려면은 일단 그래프 배경도 복잡할 것이고 첫째로 그다음 제일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fx가 지금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는 거를 아직 안 배웠고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역함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네, 원래 함수에서 x좌표, y좌표를 바꿔주면 그 역함수죠. 근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1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2고 2의 함수값을 구했던 게 4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아까 전에 우리 문제에서 봤던 2하고 4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넓이를 구해주면 어차피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여기가 아까 4였고 여기가 2였잖아요. 여기가 4가 어디죠? 여기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4였으니까 이 넓이 죄송합니다. 이 넓이 구해주면은 아까 요거 노란색 넓이랑 똑같은 넓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자, 일단은 x좌표 차이 똑같죠? 1에서 차이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네, 다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축, x축이 그대로 바뀐 거예요. 대칭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대칭은 원래 다 똑같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뭐 좀 그림이 엉망이라서 보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인 그 원리에 따르면은 역함수를 한 것은 뭐 어떻게든지 그냥 x좌표, y좌표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간 거가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직선이고 이것도 여기서까지 수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점에서 뭐랄까 각 대각이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여기 90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90도가 되겠죠. x축, y축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말이 뭐 말이냐? 그냥 이 사각형을 구하면 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도 해가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위에가 2다 해가지고 8 구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거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제일 선호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제일 큰 넓이 있잖아요. 요거 제일 큰 넓이에서 여기 제일 작은 넓이 요거 넓이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구해야 되는 게 제일 딱 보여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잘라가지고 해야 되고 넓이도 따로 다 길이도 다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바로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죠? 물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넓이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가 여기 4라 했으니까 여기가 4겠고 요 길이는 2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넓이는 8이 되겠고요. 여기 들어올까요? 8. 그죠? 그리고 요거 제일 작은 넓이. 요거는 여기가 1이고 이쪽이 2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에서 네, 빼기 2가 됩니다. 다시 적을게요. 네. 빼기 2 해주면은 답이 6이 나오겠네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팅겨의 키포인트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깜짝 놀랐네요. 다 날아간 줄 알고. 네, 키포인트.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뭐지 옆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판별식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무조건 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는 매우 정말 다양한 기출이 있고 정말 많은 풀이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역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니 해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한 가지 꼽으라 하면은 여기서 초록색 넓이하고 노란색 넓이가 똑같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 쪽집기 이런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fx 이렇게 나오고,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항등함수 위치 관계 알아준 다음에 밑에 그려진 걸 알아주고, 그 다음에 함수가 각각 1하고 2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gx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 요 정적분을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fx 위에다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으니까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더한 게 답이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거 작은 거 빼주면 된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2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함수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h는 0이다. 기억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니은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f0은 -fa이면 방정식 절대값 x는 절대값 f4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디귿 f0 곱하기 f4가 0보다 크면 방정식 절대값 fx는 절대값 f0 더하기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f'x는 2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조건에서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나 조건에서 이 f'0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0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2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이며 최고차항이 양수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f'0이 0이면 f'4도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0에서 4 사이의 값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4보다 큰 범위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f'x의 함수로부터 fx의 함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fx의 함수는 이렇게 흰 그래프 의 개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기에서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4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f'x라는 도함수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4에서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니은 보기를 보면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f0이 -fa와 같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f0과 f-fa가 이렇게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면 절대값 fx를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fa의 위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와 절대값 f4와 같다는 그래프를 그리면 보라색으로 나타낸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프의 값은 이렇게 3개에서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또한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디귿 보기에서 f0 곱하기 f4가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타냈듯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둘 다 플러스인 값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x축이 0과 4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파란색 그래프인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0보다 1이 더 큰 값을 나타내야 하니까 이 f0보다 1만큼 더 큰 범위에서는 실근이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양수인 범위에서는 디귿 보기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x축 아래에서 이렇게 f0과 f4가 위치되어 있고 이를 절대값 그래프로 나타내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두 식의 값을 f0과 f4의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 f0보다 1이 큰 값이 이렇게 빨간색 선 위에 있으면 실근이 4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f4의 위치에서 접하게 된다면 실근이 3개가 나오고 이보다 더 위에서 근이 존재한다면 이 녹색 그래프 의 개형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실근이 2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F0과 F4가 2개 다 음수일 경우에는 실근이 2개, 3개 또는 4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 수학 2 109페이지의 레벨 3 문제 4번입니다.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 및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fx의 개형을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즉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f'x가 1에서 중근을 가짐할 수 있고 때문에 fx의 개형은 이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증가하고 왼쪽으로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f1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fx는 이런 개형을 보이게 될 텐데요. fx의 역함수인 gx의 개형을 마저 그리기 위해 fx가 증가함수이므로 y는 x를 그려줘서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그려주면 되고 이때 y는 x와 fx가 만나는 점을 계산해보면 (3에서) 만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x 위에 있는 점이므로 3,3을 지나면 할 수 있고 이 점을 또한 gx도 지나게 될 테니 gx는 이런 개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마저 그려주게 되면 fx와 gx가 각각 y, x에서 만나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fx, gx 및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 전체 넓이를 구해주는 것이 되며 이 부분의 넓이는 크게
삼각형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간단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이 파란 부분의 넓이와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하는데, 이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은 y는 x의 대칭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정해서 구해보자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y는 x 그리고 y는 fx를 0에서 3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으므로 이 값과 같고, 이때 fx를 저걸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0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기 위해 라지 fx 값을 계산해주고, 여기서 0부터 3까지 넓이 값을 구하면 되므로, 모든 항에 x를 품고 있으므로 0을 넣었을 땐 당연히 0이 될 테고, 때문에 3만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때 파란색과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파란색 부분의 넓이 더하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 더하기 노란색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해주면 답은 2분의 99가 나옵니다. 이제 평가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가 1m인 어린이가 나무로부터 7m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의 꼭대기를 바라본 선과 나무가 지면에 닿는 점을 바라본 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나무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가서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나무의 꼭대기를 바라본 선과 나무가 지면에 닿는 지점을 바라본 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였대요. 지금 그 하단의 그림에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저희는 이 문제를 탄젠트의 합성을 이용해서 풀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수원의 초반 단계를 밟는 과정이고, 합성 개념이 아직까지 익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합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상황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긴 직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과 그 자연스럽게 합동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얘네는 직관적으로 봐도 합동이겠죠. 지금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는 게 저의 목표인데, 지금 얘가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이런 보조선을 내려주면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 1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이 높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가 이 복잡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요 각과 요 각에 주목을 해가지고 각각 알파도 베타도라고 표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주목하실 거는 이 두 각도의 합인데 얘는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친구가 4분의 7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탄젠트 베타 값이 구하기 쉽기 때문에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탄젠트 베타는 이 큰 각에서 요 작은 각을 빼준 각이에요. 그래서 요 큰 각의 탄젠트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 큰 각이 지금 탄젠트 값이 7분의 1이죠. 7분의 1이란다. 1 플러스 7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탄젠트 베타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3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1 플러스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살짝 어리버리 해줬는데 이거는 진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탄젠트의 합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무의 높이를 구할 때 제가 또 문제 없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A예요. A는 지금 나무의 높이에서 I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1만큼을 뺀 값이고 지금 얘를 이용해서도 탄젠트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a 제곱분의 14 분의 a분의 7 마이너스 a분의 2가 그 계산을 해보면 a 제곱 플러스 14분의 5a가 되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a 값을 써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인데 지금 알파 값을 아까 베타 값을 구할 때랑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큰 각에서 이 작은 각을 빼준 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각의 차이가 알파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탄젠트의 합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 정의 그대로 쓰시면 이런 식에 도달하실 수 있고 이거는 지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개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맞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 보면 a제곱 플러스 14는 10a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4는 0이에요. 근의 공식에 따라서 답이 10이 될 것 같은데 조심을 항상 하셔야 되죠. 나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지 이 a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10 플러스 1 플러스 1 이 1 두 개는 i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답은 12 1번이 됩니다. 3학년 9반 12번 박성훈 17학년도 3월 학평 가형 1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x와 y에 대한 이 함수 fx는 x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고 문제에서 f 합성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제곱분의 15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이라는 값을 주어줬기 때문에 함수가 x값이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고 이때 자연상수라는 2라는 값을 아직 안 배우실 수도 있어서 2의 값은 실제로
숫자 2.7에 근접한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고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 합성 fx와 2제곱분의 15 사이에 이제 관계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때 요 fx의 값을 t라고 치환을 하면 ft의 값은 2제곱분의 15로 바뀌게 되고 이를 만족하는 t의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함수에다가 2제곱분의 15라는 선을 그어보면 이쪽에서 세 점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점의 이름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로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소관계를 파악해 보자면 알파 값은 0보다 작고 베타 값은 0과 2 사이, 감마 값은 2보다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t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를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데 t의 값을 우리가 f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결국의 문제는 fx는 알파, 베타, 감마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어보면 우선 알파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fx와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값 같은 경우에는 0과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함수와 항상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마 값이 4보다 작으면 여기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거고 감마 값이 4라면 요 점과 요 점 두 점에서 만나고 감마 값이 4보다 크다면 한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감마와 4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에다가 x는 4일 때의 지점을 대입을 해보면 함수값이 2제곱분의 16이 나오는데 이 값은 2제곱분의 15보다 큰 값입니다. 즉 f4의 함수값이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마값은 4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감마값은 실제로 지금 초록색으로 그어진 이 선에 있는 거고 이 선과는 한 점에서 추가로 만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알파에서 0개, 베타에서 3개, 감마에서 1개 만나기 때문에 총 4개의 교점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풀 때는 이렇게 푸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이제 연습용으로 실제로 이게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함수를 그릴 때 현재 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구간 그리고 0과 2의 구간 그 다음에 2부터 또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x값을 나눠볼 수 있고 그에 따라 fx의 값은 요 범위일 때는 위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쭉 스캔을 해 갈 수 있는 거고 x값이 0에서 2일 때는 0부터 4까지 차례대로 스캔을 할 거고 x값이 2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갈 때는 4부터 0의 우극한 값까지 이제 커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합성함수에다가 그려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정의역을 가질 때는 fx가 양의 무한대부터 쭉 해서 0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거고 x값이 0에서 2까지 갈 때는 fx의 값은 0부터 4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를 그려줄 때는 0부터 4까지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2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갈 때는 x값은 반대로 4부터 0의 우극한까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림이 4부터 0의 우극한까지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그림을 x값이 2부터 양의 무한대인 범위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그려진 만큼 합성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이 fx 즉 우리가 그린 합성함수와 2제곱분의 15라는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이 값은 여기 2제곱분의 16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즉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 되죠.
즉 fx 함수는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은 나 조건에서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즉 이 함수는 원점 대칭임 기함수라는 건데요. 자, 기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f0은 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f0의 값을 구했고, 여기서 다 조건도 보시면은 여기 1 더하기 fx 곱하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x, 식이 약간 더러운데요. 이 f 마이너스 x가 나 조건에 의해서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죠. 즉 f'x가 1 더하기 fx 곱하기 1 마이너스 fx, 즉 1 빼기 f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실까요?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fx는 기함수라 했죠. fx는 기함수고 연속입니다. 그리고 fx는 1이 아니므로 fx의 범위가 1 이하 마이너스 1 미만 그리고 마이너스 1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f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기억 조건 보기는 맞습니다. 두 번째, 함수 f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자, 이 1 빼기 fx의 제곱을 보실까요? fx는 1 미만 마이너스 1 초과이므로 fx의 제곱 또한 1 미만 마이너스 1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fx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f'x가 0보다 크다. 즉, 이 fx의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증가함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지가 않죠.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 곡선 y는 fx는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자,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0이 되는 값을 한번 구해보겠는데요. 이 f'x는 1 빼기 fx의 제곱식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2 fx, 1은 당연히 상수니까 날라가고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fx에다가 속미분을 해야죠. 속미분한 f'x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 f'x. fx는 f0은 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 식에다가도 0을 대입해 줍니다. f'0은 0. 즉 fx는 0에서 변곡점을 갖는데요.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당연히 x는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그냥 그 점이 변곡점이라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의 증명 과정을 한번 걸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f3'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문제를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f3'도 구해봐야겠죠?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f3'x는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 f'x. 여기다가도 이 식에다가도 x는 0을 대입해 주시면 f'0은 f'0을 안 구했네요. 자, f'0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있는 식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해 줄 겁니다. f'0은 여기 1 빼기 0, 즉 f'0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1로 오시면은 f'0은 마이너스 2, 즉 0이 아닌데요. 그래서 x는 0에서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의 함수는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기함수니까 대충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즉 fx는 0에서 변곡점 1개를 갖추니까 디귿 보기 또한 틀리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